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고 있는데 정작 받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이런 관계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아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하나의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배신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에 빠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건가?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외로움이나 불안감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관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해졌던 적은 없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당신의 어려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이런 패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린 시절의 경험들, 사랑에 대한 왜곡된 믿음들,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의구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우리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미묘한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당신이 그런 관계에 끌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진정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날 이 여행은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들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무의식의 복합체들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관계를 통해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이런 무의식의 패턴들을 의식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끌리는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충동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의식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감정적 부채감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당신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거나 당신이 그들 없이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준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과거에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을 줬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는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서운해하거나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정적 조종은 우리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우리의 그림자를 건드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절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소진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일방적인 소통 패턴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당신은 듣는 사람의 역할만 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화제가 금세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즉시 연락하지만 당신이 힘들거나 그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관계에서 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미충족된 욕구나 이상을 투사합니다. 특히 이용당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투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이 가끔씩 보여주는 친절함이나 관심을 과대 해석하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신호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적 변덕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당신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 변화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좋을 때의 그 사람과 나쁠 때의 그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아서 당신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순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좋았던 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계는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상대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현실의 사람을 이런 이상적 이미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질투심을 보이거나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또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기분을 다운시킵니다. 이런 반응은 그들이 당신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취를 숨기거나 행복한 일이 생겨도 내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하지 않은 패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축하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당신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다른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독점하고 싶어 하며 당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이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또한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뒤에는 그들의 불안감과 통제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건강한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른 관계들을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파트너나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신호는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도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변명이나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한 거야. 너도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과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의 의지는 없습니다. 융은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우리가 더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감정에 대한 무시나 조작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불편함이나 상처를 표현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시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이 화를 낼 만한 일을 해놓고도 너는 항상 화를 내. 너는 이해심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만듭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설사 그 감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느낄 권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이 자신들에게 불편하면 그것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당신의 감정 뒤에 숨어있는 필요나 바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편하도록 당신이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계획에서의 패턴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과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막연한 약속이나 언젠가는 이럴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말들로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행도 가자. 언젠가는 함께 뭔가 해보자. 와 같은 구체성 없는 약속들로 당신에게 희망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거나 여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미룹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는 보여야 합니다. 9번째 신호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방해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건 너한테 안 어울려. 실패할 게 뻔한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같은 말로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이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상담을 받는 것 같은 자기 성찰 활동을 할 때도 반대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당신을 더욱 자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들과의 불건전한 관계를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강조한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성장과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당신의 직관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직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직관적 불편함을 표현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근거 없는 걱정은 하지마 라고 하면서 당신의 내적 경험을 부정합니다. 융은 직관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놓치는 많은 정보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직관적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이나 위화감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직관이나 감정을 존중합니다. 설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직관이 자신들의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편함이 상대방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감정을 탐색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10가지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주는 것은 항상 당신이고 받는 것은 항상 그들입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은 그들의 기분이나 필요에 맞춰 자신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그것이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계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적 복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사랑에 대한 왜곡된 믿음,
자기 가치에 대한 의구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불건전한 관계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항상 좋은 아이가 되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관계에 끌리는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동기들을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관심이나 친절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았는지 되돌아보세요. 이런 분석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실제로는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 설정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갑자기 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긴 설명이나 변명을 덧붙이지 마세요. 거절은 거절일 뿐이고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 설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실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더욱 강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나는 항상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왜 이래? 화를 내거나 너는 이기적이야. 또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너 없으면 난 어떻게 해? 이런 반응들은 모두 당신을 다시 조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격렬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변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후회 외로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결정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융기 말했듯이 때로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끊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익숙해진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지적인 관계들을 찾아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진정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의 치유적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며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 과정이 그렇듯 이것도 오랜 시간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배움을 계속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점점 더 진정한 자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자아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융기 개성화라고 부른 이 과정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기 존중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거나 불건전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화와 평화는 개인의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선한 행위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주고 다른 쪽은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쪽은 지치고 원망하게 되고 받는 쪽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균형이 맞춰지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도 건설적으로 해결됩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합니다. 반면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파괴적으로 전개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한쪽 주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사과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되었거나 상대방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나 직장 관계에서는 완전히 끊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관계의 질을 바꾸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거나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거나 그들의 요구에 자동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건강한 관계나 활동을 통해 상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잃는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거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런 관계에 덜 휘둘리도록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관계들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험은 우리를 더욱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하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치유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채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신을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성장통의 일종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필요한 경험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견뎌낼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충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는 표면적인 관계만 가능하지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완전함보다는 서로의 인간성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며 어려울 때는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고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또한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맞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만나며 그 차이를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게 되고 결국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전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융이 강조한 그림자의 통합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어둠 속에 숨겨진 에너지까지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이고 뭔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는 종종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화를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우울이나 자기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왜냐하면 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이래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정직함은 이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심을 잃거나 다른 대상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가짜 관계들이 걸러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완전한 모습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나눔을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반면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신이 조용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성장이나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통의 목표를 찾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익히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더 이상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필요할 때는 어려운 대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위험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직관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편견이 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관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직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른 정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은 직관을 인간의 중요한 인식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직감, 사고, 감정, 감각이라는 4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발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직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로는 당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직관은 이런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신체 감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생기는지 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한 꿈이나 상징적 이미지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꿈이나 강한 인상을 남긴 꿈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꿈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꿈의 의미는 개인적이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서보다는 자신만의 상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적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융 분석이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패턴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제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실용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을 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에도 건전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도 항상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당신을 더욱 독립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지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전한 도움 관계를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내적 지혜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에 따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율성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표시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말하는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적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혼자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중심이 잡힌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응원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즐기고 떨어져 있을 때도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다움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비난하는 대신 그것들까지도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돕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할게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무조건적 수용이 바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해로운 행동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랑에서는 수용과 경계 설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를 존중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관계들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은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들조차도 역설적으로 당신의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배웠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경험마저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리의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완전한 자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도 결국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예전의 편안함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외로움은 진정한 연결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짜 관계들을 정리해야 진짜 관계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 느끼는 연결감과 사랑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깊고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항상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항상 뭔가 말하거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항상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것에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강한 독립성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기 비난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좀 더 친절하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야? 대신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충분히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돌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며, 기쁠 때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의 실천들은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 의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약점은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완전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신도 이런 개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외롭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관계들에서는 이런 자기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연결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경험하게 될 진정한 사랑과 연결감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을 더욱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집단적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을 자신 있게 걸어가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키워나가며 세상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런 당신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